안녕하세요. 일레코나TV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전세계 두 번째로 V2G형 전기차를 하반기에 출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7월부터 생산하는 코나 일렉트릭과 아이오닉 일렉트릭에 V2G 트림을 추가하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 내년에 출시하는 애니를 비롯해 총 5종의 전기차에 V2G 트림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일렉트릭, 애니외 2종은 대외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내년과 내후년에 출시 계획인 제네시스 G80 전기차와 GV 전기차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시면 갸우뚱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V2G가 도대체 뭐길래 전 세계 두 번째로 적용했다고 난리일까? 그리고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왜 현대자동차 전기차 V2G가 한국전력의 밥그릇을 뺏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이 두 가지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전기차의 목적입니다. 우선 수소 전기차를 비롯한 전기차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대중들이 알고 있는 매연을 내뿜지 않는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서의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바로 움직이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즉 친환경 에너지의 ESS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V2G도 아직 모르는데 ESS는 또 뭐냐고 머리 아프실 수 있을 텐데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누구나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약 일주일 정도 수많은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힌 상태입니다. 우선 전기차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는 제 채널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댓글 중 하나가 바로 전기차는 친환경 차가 아니라는 글입니다. 전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화력 발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전기차 역시 내연기관 차량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논리죠.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의 많은 부분이 화력 발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위 개념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화력 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까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태양열, 풍력, 수력 등 친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는 24시간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낮에는 태양이 장렬하고 바람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밤에도 쌩쌩 불고 있고 파도도 여전히 철썩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 생성되는 친환경 에너지는 밤사이 전력 소비가 낮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다 소비하지 못하고 저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발생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을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술력으로는 대량의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ESS의 구축은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많게는 100kWh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전기차가 이미 개발되어 있으며 그 숫자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배터리를 내연기관의 기름 탱크처럼 단순히 차를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가 아닌 밤사이 발생하는 잉여 전기를 저장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V2G의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V2G는 Vehicle to Grid의 약자로 전기차에 저장된 에너지를 역전송한다는 의미입니다. G에 해당하는 그리드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파생 개념들이 있습니다. V2H는 Vehicle to Home, 즉 전기차로 집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뜻이고 V2B, Vehicle to Building, 즉 전기차로 빌딩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V2V는 Vehicle to Vehicle, 즉 전기차로 전기차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뜻이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V2X는 Vehicle to Everything, 즉 전기차로 모든 것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뭐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되길래 무슨 집이랑 빌딩이랑 에너지에 공급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나 일렉트릭의 배터리 용량은 64kWh입니다. 대략적으로 60kWh로 봤을 때 이 정도 전기량은 4인 가족 기준으로 5가구가 하루 동안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입니다. 사람으로 계산하면 20명의 사람들이 코나 일렉트릭 배터리 하나로 하루에 필요한 전기를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한 명으로 본다면 코나 일렉트릭을 18번 충전과 방전을 하면 1년치 전기는 걱정 없게 됩니다. 그럼 이 코나 일렉트릭이 10만 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은 화력발전소 한 개의 발전 용량을 넘어서는 500MWh의 전력을 확보 및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기차가 단순히 친환경 이동수단이 아닌 이동식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활용이 가능한 이유는 통계적으로 자동차 운행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에 20%밖에 되지 않고 80%는 주차 중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는 차의 동력원으로 쓰지만 충전장이 남아있는 주차 중일 때는 유휴 전력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전기차가 확보될수록 전기는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전력이 들어가는 여름과 겨울의 낮 시간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줘서 정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전 예방이 뭐 그리 대단한 거냐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계는 연간 정전으로 약 6,500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계들이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에 전기가 1시간만 끊겨도 그 피해는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력망과 전력 공급은 꽤나 넓고 안정적인 편입니다. 전국 어디든지 깊고 깊은 산골은 물론 외딴 섬에도 전기는 언제나 끊김없이 잘 쓸 수 있죠. 하지만 유럽만 보더라도 전력 수급이 꽤나 불안정해 심야와 피크타임의 전기 요금이 적게는 5배, 많게는 9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 해일,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잦은 섬나라 일본의 경우는 특히 유선으로만 공급되는 전력의 수급이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 세계 최초로 V2G를 적용한 닛산 리프를 보유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닛산 리프는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꺼내 쓸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전기 자동차입니다. 현재 V2G가 장착된 닛산 리프는 일본 내에 약 7,000대가 있다고 합니다. 40kWh의 배터리를 가진 닛산 리프니 7,000대면 완충한다는 가정하에 약 28MWh의 전력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이 V2G는 1930년대부터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당시에는 화석 연료가 지금보다 풍족했고 전기 사용량이 많지 않으며 전기를 저장할 만한 배터리의 기술도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주목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사용량 증가와 함께 배터리 발전 속도도 빨라지게 되면서 2000년대 들어와서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V2G 시스템 시장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47%의 성장률을 보여왔으며 그 중심에는 닛산과 현대모비스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V2G를 장착한 전기차를 출시할 수 있는 것도 현대모비스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모비스는 2015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한 V2G 실증 사업에 참여해 OBC 개발을 담당했고 2017년 8월에 V2G의 핵심 기술인 전기차 탑재형 양방향 충전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게 됩니다. 직류 교류를 양방향으로 변환하고 전압과 전파, 주파수 등을 전력망과 동기화하기 위해 AC, DC 컨버터, 승합, 강압 컨버터 등 양방향 전력 제어 회로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렇게 2017년에 6.6kW급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기술을 구현했으며 2020년 미국 표준 규격에 따라 최대 10kW 충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서 2017년 한전은 한 대의 충전기로 여러 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과 방전을 할 수 있는 신개념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주차 공간마다 소켓만 설치하면 지금처럼 별도의 충전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충전기 부족 문제도 동시에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출시되는 V2G가 장착된 전기차가 일정 이상 늘어나게 되고 충방전에 대한 요금 체계가 완벽하게 잡힌다면 머지않아 이 시스템도 곧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전기를 밖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친환경 에너지의 활용도가 높아진과 동시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은 왜 V2G가 가능한 전기차가 늘어나는 게 한국전력의 밥그릇을 뺏게 되는 걸까요? 어차피 전기차에 충전되는 전력은 한국전력에서 공급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가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투자하는 수소 전기차가 있다는 것이죠. 수소 전기차는 수소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 연료 전지를 충전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한마디로 수소만 있으면 전기차가 스스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작은 발전소가 되는 셈입니다. 수소 전기차가 늘어나고 그 수소 전기차가 V2G가 가능하게 된다면 현대자동차는 한국전력 없이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회사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2019년 2월에 현대모비스는 수소연료전지 모듈을 활용해 수소연료전지 생산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비상발전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운전에 돌입했습니다. 차량용 수소연료전지 5개를 병렬로 연결해 최대 450kW급 발전용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수소차가 없어도 수소연료전지 모듈 방식을 채택하면 얼마든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선보인 것입니다. 수소는 파워 투 가스, 즉 P2G를 이용해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으로 수전해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며, 이 수소를 액화하여 저장하는 기술이 더 발전될수록 현대자동차는 한전을 위협하는 에너지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소를 만들고 수소 전기차를 만든다고 한전을 위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의 유통을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꿔서 전기 공급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죠. 오직 전선, 즉 유선으로만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유통하기 위해서 한전이 전국에 세운 전신주는 2017년을 기준으로 900만 개입니다. 그리고 이 전신주를 비롯한 전선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인력과 비용이 쓰여지고 있죠.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전기가 필요한 곳에 V2G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만 갖추고 있게 된다면 차로 갈 수 있는 그 어디라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념을 알게 된다면 왜 현대자동차가 벤츠도 포기하는 수소차에 그토록 목을 메고 있는지 어느 정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V2G와 전기차는 개념적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전력 공급과 사용에 대한 차원이 다른 패러다임을 선사할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 국내에서는 첫 번째로 도입되는 기술 및 시스템인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대규모 전기차가 동시다발적으로 충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부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불특정 다수 지역에서 충전과 방전이 동시에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압 변동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또 전압 상승 및 보호 시스템의 복잡성 증가로 역조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전력 품질 문제와 전력 개통 보호 협조, 전력 개통 안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차량 간 충전 플러그가 다르다는 것도 해결해야 할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차주의 입장에서도 봐야 됩니다. 차주 입장에서 본다면 전기차를 충전해서 방전하는 것은 결국 배터리를 열화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곧 정해진 배터리의 수명을 당겨 쓰는 것인데, V2G로 얻는 가치가 배터리의 수명을 당겨 쓸 만큼 이득을 주느냐도 관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매력적인 V2G 시스템은 정부의 규제 정책과 지원 체계의 진전이 받쳐준다면 에너지에 대한 기존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V2G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니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코나 일렉트릭도 V2G 모듈을 장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존 차량에 새롭게 기능을 추가할지는 공개가 어렵다고 해서 불확실한 건 사실입니다. 만약 기존 차량들도 일정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V2G가 가능하게 된다면 꼭 한번 장착해 볼 예정입니다. 처음 접하셨던 개념이나 내용이었다면 다소 어려울 수 있었던 내용이지만 이렇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향후 발전해 나가는 V2G에 대해서도 꾸준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상 일라코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